또 정세를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한반도는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하루 이 뉴스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네.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가 한국에 머물고 있다. 로마에서 자치를 감춘 뒤에 제3국 망명설 저희가 그 당시에 상당히 좀 이거 얘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작년에 왔고 이번에 지금 언론에 알려진 거죠. 네. 우선 이 조성길 대사 대리가 어떤 인물인지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한 40대 후반에 이제 이태리에서 영사 업무를 하던 이제 서기관을 하다가 네. 대사가 공석이 되니까 이제 대사 대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가정 환경을 보면 뭐 아버지나 그다음에 예. 이제 장인이 다 외교관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경우는 이제 북한에서의 그 조직 지도부 1부부장이라고 여러 예. 가지 인사권과 이제 검열 이제 일종의 보면 이제 사정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 핵심 인물의 이제 아들다라고 좀 알려져 있죠. 그럼 집안이 좋은 사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통상적으로 이제 북한 주민을 이제 핵심 계층, 그다음에 동료 계층, 적대 계층 이렇게 한 3계층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핵심 계층이고 그리고 또 핵심 계층 중에서도 이제 소위 북한 표현에 의하면 출신 성분이 네. 이제 좋은 이제 인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분보다는 뭐 급이 높은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낮죠. 그러니까 연령대도 낮고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본인이 이제 유럽국 부국장을 할 때 그 밑에 팀원 부원으로 있다는 거니까 이제 그 어떤 이제 직급상에 있어서도 이제 낮고 연령도 낮은 거죠.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에서 보면 이제 직급이 높다라고 해서 영향력이 이제 높은 게 아니고 직급이 낮은 경우에도 영향력이 높은 경우가 이제 간혹가다 많이 있죠. 네. 이 조성길 대리대사의 망명 배경이 지금 밝혀진 게 있나요?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고요. 뭔가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이걸 이제 공개를 하지 못하는 건데. 네. 이제 추정컨대는 아무래도 이제 그 이태리라고 하는 유럽에서 그런 외교관으로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생활 자체가 이제 본인과 본인 가족들이 판단했을 때 이거는 이제 적절한 게 아니다. 선호하는 게 아니다. 라는 이제 판단 하에서 이제 망명을 한 게 아니냐. 그리고 네. 망명하게 된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사유는 있겠죠. 그러니까 네.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뭔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계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태리가 이제 북한의 대북 그 사치품의 공급의 주요 루트이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뭔가 복잡한 게 있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뭐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뭐 정확한 건 아직까지는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망명 대상지가 우리나라로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3국을 이제 하는데 주로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었겠죠.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은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국제사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한국에 대한민국으로 왔을 때는 일단 언어의 문제가 없고 그리고 또 부족하지만 이제 탈북민에 대한 정착 지원의 문제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정말 그 선진 국가로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이제 충분하게 그런 그 이제 유인 이제 받을 만한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 가지 뭐 환경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한국을 택하지 않았나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게 드러났습니다만 그러면 1년 넘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존재를 밝히지 않았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탈북자 이제 개인이 이제 입장이 중요한데요. 이제 본인이 이제 공개해도 좋다 그러면 공개를 하지만 이제 공개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꺼린다 그러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탈북하셔서 나오신 분들 이제 그 경우는 이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게 이제 원칙이 되는 거죠. 네. 북한에 딸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건 근데 그 전에 북한은 그러면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 있다는 걸? 당연히 우리 한국에 와 있다는 거. 예.
뭐 그게 모를 수도 있지만 아마도 이제 그 이태리에서 행적을 감추고 난 다음에 북한도 그걸 곤두세우고 추적을 했을 테니까 그런 가운데서 아마도 북한도 충분히 그 정도는 이제 뭐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파악은 뭐 하지 했을까라는 게 좀 궁금하지만 네. 아마도 좀 시간차가 있더라도 파악은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이 나온 건 없죠. 지금 북한의 입장을 표명을 해서 얻을 게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크게 이슈화 돼서 이제 소위 북한이 말하는 체제나 또는 이제 그 당 중앙인 그 지도 인사에 대한 그런 존엄의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반응을 하겠지만 네. 그게 아니면은 아마도 뭐 반응하지 않고 넘어갈 그 가능성도 많습니다. 오늘 오전 뭐 어젯밤에도 그렇습니다만 MBC 보도를 보면 네. 부인이 MBC 네. 측과 해서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좀 접촉을 했었다는 얘기가 있고 그 네. 이유는 북한의 딸이 아직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앞서 김영석 차관께서 이 가족이 북한의 핵심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영향이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체제나 이념의 문제도 있지만 네.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그 혈육의 그런 이제 정서, 감정의 문제는 이제 정말 일반 상식 뭐랄까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도에 의하면 평양에 있는 딸의 건강 상태가 그렇게 뭐 정상적인 건 아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또 아무래도 그 이제 한국에 정착을 했지만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정착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좀 낯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뭐 후속 보도들도 나올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좀 궁금한 건 네. 이번 이 북한 대사 대리의 망명 예. 이게 남북 관계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라는 점이 특히 지금 상황이 워낙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네. 이거 자체가 뭐 남북 관계 흐름에 소위 그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소재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서 막 요란스럽게 해서 북한 체제에 대해서 막 비방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네.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또 탈북을 했는데 이제 탈북의 인사가 비록 외교관이지만 네. 이제 고위 외교관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대사 대리이고 이제 1등 서기관 영사업무를 주로 한 거니까 네. 이제 태영호 의원보다도 훨씬 더 밑에 그 직급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네. 그리고 또 핵심층에 있는 그런 그 자제가 이렇게 이제 이탈한 거 아니에요. 이런 소위 일탈 현상인데 이런 게 없는 게 좋지만 이게 뭐 남북 관계에 이제 그런 영향을 줄 정도로 그러한 뭐 효과는 그렇게 예상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방한이 예정돼 있다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이 결정적인 이유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방한하면 좀 북미 간의 대화라든가 아니면 남북 간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작은 진전도 좀 우리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상황은 그러면은 더 이상 뭐 진척 같은 것들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이제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원래는 폼페이오 장관이 원래는 7일하고 8일 날 방한하는 것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계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판문점에서 회동을 한다든지 또는 하지 않더라도 뭔가 이제 뭐 접촉을 할 가능성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정부가 보다 이제 대면 이제 직접 만나서 우리 네. 정부의 의지를 설명하고 이제 미국 측에 협력을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무산이 돼서 여러 가지 아쉽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확진되고 난 다음에 퇴원을 해서 백악관에서 지금 직무를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이제 북미 관계가 또다시 이제 대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꼭 직접 뭐 북미 정상이 만난다. 그리고 또 폼페이오 이제 장관하고 뭐 김여정이나 또는 뭐 이렇게 뭐 아니면 뭐 이성권이라든지 북측 인사 만난다. 이런 이제 대면 접촉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북미 간에 또 만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은 이제 여전히 열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에 여러 악재가 좀 많습니다. 그 서해상의
공무원 피살 사건도 있고 또 앞서 네. 그 조선길 대사 망명도 네.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 네. 한미 교류 위한 그 화상 연례만찬 기조 연설에서 네. 종전 선언을 이 악재 속에 다시 또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걸지 또 궁금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네. 어떤 의견이신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전선언을 얘기하신 것은 이제 큰 틀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거고, 네. 지금 말씀하신 조선길 대사 대리의 망명이라든지 이제 해양 이제 수산부 네.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이거 자체는 큰 흐름은 아니고 상황에서 하는 이제 돌출 변수거든요. 그래서 변수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은 이제 적절히 관리를 하고, 특히 해수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게 우리 국민의 정서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이제 북한이 적절하게 이제 호응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끌고 가지만 네. 근본적으로 지금의 남북 관계 한반도 정세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의 정전 구도를 이제 평화 구도로 바꿀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출발점이 이제 정전 선언이 되는 거죠. 그게 네. 이제 법적인 게 아니고 정치적 선언으로 해서, 그러면 이런 정전 선언을 한다. 그러면 정전 선언을 한 당사자들이 이제 서로 싸우는 것보다는 이제 대화 협상하는 그런 분위기 쪽으로 이제 좀 변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지금 이제 정부에서 그리고 대통령께서 정전 선언을 하면서 이제 희망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자라는 그런 이제 강조점 메시지를 자꾸 준다라고 보시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10월 10일입니다. 네, 이날이 북한의 노동당 찬건 75주년 되는 날이고, 그렇죠. 뭐 위성 사진을 보더라도 이거 준비하는 여러 가지 뭐 사진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들 나왔었는데 어떤 행사들 어떤 규모로 치를 것으로 보세요? 75주년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제 열병식하고 열병식 했을 때 이제 소위 그 무기를 공개하는 거, 네. 이제 이거죠. 그리고 또 열병식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라는 거고, 네. 이제 그것과 함께 여러 가지 뭐 경축 행사를 합니다. 이제 그런데 뭐 그거는 이제 분위기 띄우는 거고, 결국은 열병식을 할 거냐, 그 열병식에서 이제 전략 무기라든지 이걸 보낼 거냐, 이게 네. 이제 가장 관심이 되는데, 일단 북한의 입장에서는 75도를 성대하게 국가적 명절로 성대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성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니까 네. 이제 어떤 자위력 강화 차원에서 군사력 이런 부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네. 일단 규모도 크게 하면서 기존의 전략 무기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고, 그걸 통해서 내부의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나 외부의 어려움에 따른 그런 그 불만을 해소하고 단결심을 고취하고자 하겠죠. 알겠습니다. 뭐 열병식 하는 거 보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